네, 안녕하세요. 배양정 친구 여러분들.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이제 두 번째 중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중단원은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그 제곱근의 정의 그리고 성질들을 관련해서 이제 사칙 연산을 한번 제대로 배울 건데요. 저희 먼저 큰 그림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바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는 이거를 하고 나서 여기를 마스터하고 그 다음 이렇게 마스터해서 총 3단계로 끊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동일쌤과 함께 즐거운 수업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의 어떤 발명품들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 발명품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 발명품들이 나오는 특징이 뭐예요, 보통? 선생님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는데, 여러분들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휴대폰. 휴대폰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대표적으로 이 아이폰, 맞아요?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특히 아이폰 가지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죠. 근데 이 아이폰이 시리즈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저 때 2007년도에 아이폰 3가 나왔죠. 근데 지금은 아이폰 11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죠. 네. 근데 이 아이폰이 개발되면서 이 아이폰이 추구하는 방향이 물론 케이스가 예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인간의 편의성과 직관성을 되게 높여주는 쪽으로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폰뿐만 아니라 모든 핸드폰이 좀 그러한데 예를 들어서 특정 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우리가 비밀번호를 걸어서 썼어요. 그러면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그 특정 장소를 가기만 하면 알아서 와이파이가 작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와이파이를 켜기만 하면. 그쵸? 그리고 화면 같은 걸 이렇게 여러분들 되게 꼬맹이들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쫙 벌리면요 화면이 확대된다라는 걸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사실은 휴대폰에 대한 큰 학습 없이도 휴대폰을 본인이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초등학생 1, 2학년들도. 네. 여러분들은 아마 좀 더 빠른 나이 때 접했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핸드폰 접했거든요. 되게 세대 차이 난다, 그치? 어쨌든 이런 되게 인간의 발명품들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편의성과 직관성을 높여주는 방향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꼭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의 발명품 안에는 수학이라는 학문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 중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이 교환, 결합, 분배 법칙들.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발명품 아니잖아요. 선생님, 물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어떤 산출물이라고 본다면 얘네들도 역시나 그런 직관성과 인간의 어떤 편의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교환 결합 법칙이 도대체 뭐가 직관적이고 편의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알다시피 교환 법칙은 이거고 결합 법칙은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자연수 때 통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고 정수에서 배운다는 걸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유리수 때 통한다는 거를 중학교 1, 2학년 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의 확장 체계를 이제 어디까지 알아요? 그쵸?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실수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중3 때 이것들이 바로 어디서도 다 통한다라는 거, 실수 세계에서도 다 통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은 늘 통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루트 A와 루트 B가 곱한다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 연산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 루트도 있고요. 루트가 두 개나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곱셈이라는 연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연산이 세 개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연산을 되게 우리가 심플하게 가고 싶은 거죠. 이 직관적이고 되게 심플하게 가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루트라는 기호가 쭉 연결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곱셈은 그대로 키핑이 된다라고 생각합시다. 킵.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라는 큰 지붕 아래 바로 A와 B가 이런 식으로 곱이 되는 거죠. 아, 선생님, 그럼 진짜로 이렇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직관적이잖아요, 되게. 그런데 진짜로 계산했던 결과도 과연 이렇게 나오느냐? 그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다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28쪽 한번 펴볼까요? 페이지 28쪽. 거기 보시면요, 루트 3 곱셈 루트 5의 제곱 부분이 나와요. 그럼 실제로 쓰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지금 루트 3과 루트 5는 누가 봐도 무리수란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무리수도 당연히 실수에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계산의 순서를 이렇게 계산 순서가 아니라 숫자의 위치를 바꿔주자는 거죠. 이게 무슨 법칙이었죠? 교환 법칙이었죠? 자, 그럼 그렇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3 곱셈 루트 3, 그렇죠? 루트 5, 그리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5가 됩니다. 그쵸? 자, 이대로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 이렇게 계산 순서를 바꿔봅시다. 원래는 이게 1번, 2번, 3번 순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바로 이렇게 둘둘씩 먼저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왼쪽 거 3이에요. 오른쪽 거 얼마예요? 5예요, 여러분들. 답은 얼마예요? 15가 돼요. 무엇이요? 바로 이것이요. 아, 루트 3 곱셈 루트 5의 제곱이 어쨌든 얼마다? 15예요. 그럼 이 네모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루트 15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 네모 부분이 얼마였어요? 루트 3 곱셈 루트 5가 얼마다? 루트 15예요. 근데 3, 5, 15? 여러분들 냄새 맡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15는 3과 5의 곱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럼 우리는 이를 통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바로 루트 전체의 A 곱셈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바로 A와 B가 양수였을 때 이러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인데요. 자, 루트 5분의 루트 3이 큰 그림의 루트 5분의 3이 될 것이냐, 이렇게 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방법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루트 5분의 루트 3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까랑 똑같은 패턴으로 여기와 여기의 위치를 서로 먼저 바꿔주고 쏘리 잘못했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이번엔 한 번에 할게요. 바로 여기도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거죠. 이게 결합, 여기가 교환이 되겠죠? 그럼 계산 결과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나와요? 네, 5분의 3이 나옵니다. 어떤 무언가의 제곱의 결과가 5분의 3이 나와요. 그럼 그 무언가는 우리가 당연히 정의상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루트 5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네모 값이 얼마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루트 5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시사점은 뭐예요? 바로 이를 통해 우리는 뭘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루트 b분의 루트 a는 인간의 공식들이 되게 수학 공식들이 되게 직관적이고 편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루트가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직관적이야. 이 분수는 이 빗금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keep. 그리고 숫자를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루트만 그대로 내려준다는 거죠. 얼마나 편리해 되게 직관적이고. 여러분 거의 아이폰 감성 마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게 된 공식 첫 번째 루트 a와 루트 b의 곱셈은 바로 큰 지붕 루트의 ab다. 두 번째 루트 b분의 루트 a를 따로따로 루트한 것은 큰 지붕으로 해서 b분의 a랑 같다. 네, 됐나요? 자, 그럼 이를 가지고 교과서 문제를 후다닥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페이지에 있는 29쪽. 네. 자, 1번 문제 1번. 자, 바로 가볼까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큰 지붕. 네, 큰 지붕으로 쓰시고 7과 6을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예요? 42. 그쵸? 자, 4번 한번 갑시다. 2번도 한번 가볼까요? 자, 2번. 역시나 이제는 루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21, 5, 13 모두 다 들어가요. 곱으로.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7, 2로 약분이 돼서 7 곱셈 2잖아요. 얼마예요? 루트 1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루트 8분의 루트 56이잖아요. 그런데 큰 지붕을 써서 8분의 56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안에서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얼마라는 걸. 루트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빨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문제 2번 한번 구해볼까요? 이곳에 있는 넓이? 이곳의 넓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볼까요? 자, 시작해보세요. 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이 넓이 구하려면 가로 세로 길이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길이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이 정사각형에서 힌트를 따와야죠. 얼마예요? 바로 루트 3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빨간색 이 길이는 제가 분홍색으로 칠했던 이 길이 이건 얼마나,게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루트 7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한 루트 3과 루트 7을 서로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21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첫 번째 공식이 이거잖아요. a와 b의 곱셈은 루트 a와 b의 곱셈은 ab의 곱셈 루트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게 여기 이쪽 방향으로는 되게 잘해요. 여기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되게 잘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되돌아가는 거는 조금 어색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루트 24라는 건요, 여러분들 잘 끊어서 생각해보면 8 곱하기 3으로도 볼 수 있고 24를 6 곱하기 4로 볼 수도 있고 뭐 12 곱셈 2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를 루트 8과 루트 3의 곱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이것은 루트 6과 루트 4의 곱으로도 볼 수 있고 이거를 루트 12와 루트 2의 곱으로도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과연 자유자재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a의 제곱의 루트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양수였을 때 a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가지고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제가 생각하는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루트 8 한번 갈게요. 루트 8. 루트 8은 사실은 4 곱하기 2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루트 4 곱셈 루트 2로도 쪼개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루트 4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 2죠. 그래서 2 루트 2가 됩니다, 여러분들. 2와 지금 루트 2가 지금 더하기가 아니에요. 속에 곱셈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곱으로 연결이 된 거라 봐야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48. 48 한번 보겠습니다. 48은요, 여러분들, 뭐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16 곱셈 3도 48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루트 16과 3에 끊을 수 있을 텐데 이 16이라는 게 사실은 4의 제곱의 3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4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제곱이? 그렇죠. 바로 제곱이 사라집니다. 누구랑 만나서? 제곱근과 만나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루트 4루트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하실 수 있겠죠? 바로 뭘 말하고 싶냐면 a제곱 b에다 루트를 씌웠어요. 이거 얼마겠어요? 자연스럽게 루트 a제곱과 루트 b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a 루트 b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수일 땐? 제곱수일 때는요, 제곱수가 있을 때는요,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제곱이 해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곱. 됐나요? 자, 그러면 글을 이용한 이제 방법들이 페이지 30쪽에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 자, 거기를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한번 할게요. 자, 문제 3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3번에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 먼저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부호는 그대로 냅두세요. 그리고 63 같은 경우는 9 곱셈 7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숫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9가 되는 거겠죠. 이 9가 왜 그러니까? 3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이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뒤에 있는 7만 이렇게 남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4번 한번 보여주시죠. 4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28을 먼저 분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128은 64 곱셈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64가 얼마라는 거, 8의 제곱이라는 거 눈치 까셨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 4번에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자, 이걸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제 문제집이 요구하는 건 바로 이런 방법이겠죠. 이 5를 5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루트 25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그러면 루트 25분의 루트 75가 되거든요. 근데 방금 저희가 배웠듯이 루트를 큰 그림으로 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와 75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문제 3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당연히 연산, 이 속에 있는 연산이 곱셈이라는 건 아셔야겠죠? 이것도 7분의 7 곱셈 루트 7분의 루트 6인데 쌤 이거 뭐 약분할 게 있나요? 예, 있죠. 뭐랑 누구예요? 7과 루트 7이 바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7이라는 것도 루트 7 곱셈 루트 7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뭐 40 루트 49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7 곱셈 루트 6이라서 루트 42가 된다라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제 이게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늘 목표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습득이 됐는지 마지막 이제 문제 하나 풀고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자, 이제 예제 1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2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을 한번 좀 잘한 친구들은 멈춰서, 자신 있는 친구들은 멈춰서 한번 해본 다음에 선생님 거랑 비교해도 좋고요. 좀 어렵다 싶은 친구는 선생님이랑 틀면서 같이 합시다. 자, 먼저 당연히 나눗셈 부분은 당연히 곱셈으로 바꿔줘야겠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루트 18 곱셈 루트 3분의 루트 5 곱셈 루트 10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이제 계산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루트가 있는 것끼리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그 안에서는 마치 자연수, 정수 마냥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18과 3이 또 있겠죠? 그럼 6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쓰잖아요. 루트가 없을 때도. 근데 있을 때도 이제 이렇게 쓰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루트 부분만 생각 안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연결만 해달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1루트 1은 자연스럽게 얼마예요? 1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마치 분모에 1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나머지 처리한 애가 누가 남았어요? 지금 루트 6 그리고 곱셈 루트 2분의 2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분이 또 되죠. 어떻게 돼요? 2와 6이 된다라는 것도 역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 곱셈 루트 3 2 루트 3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배운 부분은 막 엄청난 사고력이 막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되게 계산적인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수학에서 계산적인 부분이 저는 잘 돼서 남들보다 뭐 구구단을 좀 더 뭐 6개월이라도 빨리 외워서 수학에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을 자신감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런 사칙 연산을 좀 충실히 해서 좀 많이 잘 맞게 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중학교 수학도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수학 분모를 어떻게 유리화할까 이 부분은 너무 짧아서 한꺼번에 좀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